그 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 어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노원에 네. 방학동 사거리. 이야 엄청 욕하더라고. 그걸 못 서 있어. 거기는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막 그냥 막 사태질이요? 뭐 SS부터 해가지고 막 사태질이 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네네.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가 하나 썼대. 그래 가서 요걸 엄청 먹었다 그런 식으로 먹었지만은 뭐 할 얘기 다 했다. 그런데 뭐 욕먹어도 싸죠. 요즘 뭐 또 윤상현 의원 뭐 비대위원장 나왔다고 인천에 뭐 국회의원이 없는데 그렇다고 또 뭐 선거운동 중단한다 해가지고 아이고 막 하기 싫으면 다 그만둬보라. 결국은 뭐 국회의원 몇 명 가지고 하는 그 선거가 아니고 네. 전체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뭐 탄핵 부분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될까봐 거기에 이제 그렇죠. 포비아 두려움 네, 때문에 네. 국민들이 결집하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야 이 시점에서는 나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안에 분란들이 지금 안에 분석 보세요. 그 국민의힘 제 분석 가끔 보거든. 지금 안에서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답답한 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면은 그런 인간들이 그냥 저렇게 저항할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조금 대고 말하면 얍삽하잖아. 이제 권력이 이제 김문수 후보로 간다 그러면은 저렇게 뭐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든지 뭐 저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표리부동하다. 권력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간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완전히 박빙이고 뭐 누가 될지 모른다 하는데도 자기들은 우리는 윤상현이 왔으니까 선거 중단하겠습니다. 우리 뜻이 안 맞아서 선거운동 중단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 하면 안 되지 사실은. 그러면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를 맞서는 거는 지금 쌍권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내려모는 내몰라고 한 거나 지금 친한계들이 선거운동 중단한다는 거나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뭐 바깥에 있는데 국민의힘에 있었다가 바깥에 나온 사람이지만은 저런 경우 처음 보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세워놓고 일주일 있는데 누가 이제 선대위원장 맡았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인천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맡았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선거운동 중단하겠다. 그런 얘기를 페북에 올린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한동훈 전 후보는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이어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왔는데 어쨌든 온 거는 안 온 거보다 좋잖아요. 그럼 방학사거리 왔는데 후보자가 오는 줄 몰랐더라고. 그 네. 엄청 당황스럽잖아요. 후보자 연설하는데 툭 들어온 거야. 그것 또한 예의가 아니죠. 후보자가 연설하는데 갑자기 툭 들어와가지고 뭐 어쩔 마이크 넘겨가 했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친한계다 뭐 누구다 다 따지지 말고 똘똘 뭉쳐가지고 김문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막는데 전력 다 투구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합이고 뭐 이런 말로 하지 말고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영남권 지지율 보세요. 영남권 지지율이 충청권 지지율도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있다니까. 있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안티를 걸고 뭐 누가 선대위원장 맡았으니까 우리는 오늘부로 뭐 선거운동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과연 김문수 후보가 강력한 대권 후보로 대통령 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런데 그래 할 수 있어요. 비겁하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제가요. 이낙연 대표가 생각나는 19대 때 전국 1등이 이철우 지사가 하고 19대 선거 때 2등이 이낙연 지사 그때 의원이 하고 제가 3등이었어요. 전국에서. 네. 대도시는 제가 1등 했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9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제 지역구에 그 20대 65%인가 6% 얻었어요.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당 서열 3인데 제가 탈당에 나와버렸어요. 왜? 이건 불인데. 그렇죠. 이거 이래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네. 아니 뇌물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다른 거로는 모르겠는데 뇌물죄로 집어넣었어? 이거는 거짓이 어느 정도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그 비판할 텐데 그랬어요. 당신은 하양연화 할 때 이재용하고 박근혜 엮어가지고 감옥 보낸 사람이 당신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목숨 걸고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때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울 때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민주당에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버티다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호남에 있는 분들도 이낙연은 다 괜찮은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답답하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엄청 답답하니까 네.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9년째입니다. 9년째. 그런데 그 9년 동안 변항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최악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정당이 돼버렸고 국민의힘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양당을 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는 뭐 김문수 후보 지지하고 전국을 다니고 내일도 뭐 창원부터 해가지고 가요.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유세 지원도 하고 하는데 물론 단상에는 안 올라가요. 그런데 양당이 도대체 뭘 했냐는 거야. 국민의힘은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이 저렇게 할 때 누구라도 단식이라도 한번 하고 법안 네. 만들어가 통과시키고 할 때 그러면 뭐 야당 하는 식으로라도 좀 억지라도 좀 쓰든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이제 패거리 나눠가지고 당권에만 생각하고 말이지. 지금 선대위원장을 누가 놓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선대위원장 누가 놓든지 간에 전체가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이런 말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말이지. 그럼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대선이니까 참고 한때 맞습니다. 뭉쳐서 하자. 네. 아니 지난 3년 전에요. 내가 민주당한테 나보고 거구래. 그래서 야 이놈들아 너가 나보고 거구라는데 너가 이재명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가 3년 전에 내한테 문자 4번 보냈다. 전화 3번 하고 같이 하자고. 그럼 이재명 후보 정신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내가 그래서 한 번만 더 민주당에서 내한테 시비 걸면은 까버리겠다 내가. 무슨 얘기하고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다 깔 테니까 까불지 말라고.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아서 3년 전이잖아요. 3년 전 대선 때 그런 행동들을 지독해. 그 다음에 막 딱 집으면 막 엄청나게 하는 거. 저 문자 4번 보냈어요. 2022년 2월 14 그날부터 해가지고 문자 4번, 전화 3통.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앉아가지고 너가 대통령 후보가 내한테 3년 전에 했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보고 극우라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극우인 조은진하고 그럼 손잡고 하려고 그랬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불성설이네요. 네. 소위 말해서 고개 쳐받고 용기 없이 희생 안 하고 자기 다음 공천만 받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도고 그러면은 올바른 정치하는 사람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그거면은 그것도 한동훈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삭시가 노란 거죠. 그러면 누가 싸우겠어요?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 싸울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야당 되는 거야. 야당 되는데 전부 고개 쳐받고 아이고 나만 살려주십시오. 나만 국회의원 한번 더 하면 되죠. 그래야 할까? 지금 양당에 보면은 말씀 더 하시죠. 하나만 더.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독재하고 누가 싸울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될 거라고 믿었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국민들이 많이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런데 졌어. 김문수 조은진 말고 누가 고개 들고 싸우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재명 되는 순간에 저항해서 싸우는 지금은요. 87 헌법을 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
국민들이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거기는 누군가는 앞장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87원법 만들어가지고 80년대에 봄을 구가했던 그 시대가 다시 온다니까요. 그럼 누가 싸워요? 한동훈 같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화양연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화양연화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선거 일주일 남아났는데 누가 선대위원장 해놨다고 나는 선거운동 참여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독재하고 싸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첫째는 조홍천 의원님 말대로 이재명 막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막아도 김문수 대통령이 돼도 192석 좌파에 192석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낼 거냐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발 저는 국민들께서 한 분만 더 생각하셔야 된다. 윤석열의 계엄 탄핵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탈당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김문수라는 사람은,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보자. 이재명을 그 당시에 지난 3년 전 선거 때 이랬어요.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돌던 말이 뭔지 알아요? 최악의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찍자. 이런 얘기가 다 파다하게 했잖아요. 지금은요, 최악의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김문수를 찍으면 됩니다. 아무리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뭐 같이 검사하면서 좀 알고 뭐 어떤 분인지 아는데 저래까지 할 줄 난 몰랐어요. 정말 지금의 이재명을 만들어준 거는 9할이 윤석열이요, 나머지 1할이 법원입니다. 그것도 네. 1할은 왜 그러냐, 구속영장 기각하고 고비 때마다 무죄 선고를 갖다 딱딱딱 해줘가지고 지금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빨리 열어가지고 파기환송 시켰다고 그 안 갚으면 한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법원도 좀 황당했을 거야. 잘해줬는데 와 이러노. 근데요, 어쨌든 어제 그 100명하고 또 비법조인 대법관 하는 법을 갖다 물렀잖아요. 최근에 처음일 거예요, 물른 게. 저는 조금 제가 그래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목 놓아 울었어요. 이거 뭐 어떡할 거냐 이거. 우리 대표님, 저 국민의힘 내부사장 말씀하시고 자기 이익만 쫓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민당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때 친문이다, 문재인 보유국이다, 뭐 기억나시죠? 예, 난리 났죠. 그때 대개문도 있었고 문바도 있었고 거기서 장관했던 사람들 지금 보면은 다 이재명 옆에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 요번에 그 비법조 대법관 그 법안도 발의를 하시고 장관했던 사람이 하여간 기가 막히게 양지만 쫓아가지고 옮겨 댕깁니다. 예? 네. 박광계. 뭐 그런 사람들이 이 능수능란하게 지금 또 친명주류가 돼 있어. 원래 이재명이 21년도에 이제 대권 나가겠다고 경선한다면서 여의도 왔을 때 그때 당내에서 이재명 계열은 7인회라고 7명 딱 있었어요. 중앙대학교 나온 사람 몇 명하고 그 성남 그쪽 뭐 몇 명하고 7명 있었어요. 이게 막 그냥 붙고 붙어가지고 이제 지금 다 먹었는데 거의 지금 친문들 다 어디 갔어? 대개문들 문바들 다 어디 갔어? 다 친명이야. 다 친명이야. 그거 아닌 놈들을 그 못 갈아타면은 못 견디는 거야. 마찬가지로 난 국민의힘도 똑같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이재명하고 대화 안 하고 총선 때 희한한 짓거리 해가지고 대패해가지고 180석 주고 한 게 이 모든 것의 원인인데 그래 되기까지 그러면 지금 그 핵과이라는 윤핵과이라는 사람들 찐유이라 하는 사람들 과연 뭐 했나 이거야. 그저 용산에 주파수 맞추고 신기 경호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당정관계 말로는 수평적으로 한다면서 완전 수직적으로 내리꽂고 대표 쫓아내고 비대위원장 쫓아내고 맨날 그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혹은 김건희 여사 옆에 붙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또 경선 때 되니까 한덕수 전 총리를 점지를 뜩 해놓고 내부에서 예선을 거친 후에 끝나면은 한덕수하고 한 번 더 붙어라. 그거 듣고 홍준표 시장이 백돌아가지고 나 안 해. 이 더러운 놈들 나 탈당한다. 오세훈 나 경선 안 들어간다. 이래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파기환송심 맞고 이 무지막지한 짓거리들을 이런 법안들을 쏟아내고 대법원장 상대로 탄핵한다 그러고 청문회 열고 특검을 한다 그러고 할 때 국민의힘은 뭐 했냐? 자기들끼리 단일화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건 말 한마디 안 나왔어요. 저 혼자 얘기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래도 당원들이 어쨌든 당내 민주주의를 발동해서 김문수 후보로 막아줬습니다. 예. 그래 되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라 해도 지금 이게 5% 3% 내로 지금 못 가는 건 뭐냐 하면은 김문수가 되면은 또 윤핵관 했던 사람이 이제 김핵관이 되겠구나. 네. 라고 하는 중도층 혹은 합리적 보수의 의심이 있어요. 쟤들이 또 계속 해먹겠구나. 저는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려면은 백의종군, 정기은퇴, 이선 후퇴, 과감히 그동안에 해 드셨던 분들, 그래 해야지 민주당에서 신문하다가 친명하고 지금 저 난리치는 사람하고 지금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카무라 스미스, 여기는 카피탈 리. 뭐 어떻게든 주류로 살아남아서 옆에서 볕째는 사람들, 그걸로 양당이 좀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후보는 뭐 하겠지. 왜? 지금 이 사람들이라도 있어가지고 뛰는데 선거 일정 잡고 메시지 내고 뭐 오만 거 다 하잖아.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심전심으로 지금 내가 이선 후퇴 해가지고 김문수가 되는 게 낫냐, 내가 옆에서 그냥 계속 붙어 있어서 이재명이 되는 게 낫냐. 산수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나 이번에 정기 은퇴한다. 나 김문수 대통령 되더라도 임명직 안 받는다. 나 앞으로 당직도 안 맡겠다. 좀 과감하게 그동안에 해 드신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 못하잖아. 자기 장사하는 거니까 그래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뭘 이준석이한테 단일화를 하자고 난리야. 지금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때도 당무 개입 안 하겠다. 예, 이 문제는 김문수 후보 성격으로 안 할 거예요.